크거든요. 가정도 어느 정도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런 걸, 오히려 그런 건 포기할 수 있고, 정말 성실하게 해서 그냥 열심히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750 정도 버신다 그랬잖아요. 네. 월 평균. 네. 그게 이제 장모님 월급 드리고 네네. 남은 게 그 정도인데 네. 거기서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 된다. 그럼 더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그쵸. 그 정도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700, 지금 750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700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인 네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방법도 알아요. 네. 더 올렸었었고. 네. 알지만 그게 그냥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리고 경쟁업체도 사실 업체만 많을 뿐이지, 여기 대장 업체들은 몇 개 없거든요. 아, 대장 업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똑같이 그 업체가 10개 있어도 좀 잘하는 업체들이 있고, 또 그냥 나 힘드니까 조금만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간판만 있다고 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동네에서 1등하는 업체 또는 2등하는 업체 이런 데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업체가 많은 것보다 일단 사람이 많으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많아요. 사실 쇼핑몰도 그래요. 그렇죠. 네. 경쟁업체 숫자 보잖아요. 네. 근데 경쟁업체 숫자가 많은 이 지금은 그게 오히려 블루오션이 됐어요. 아. 상품 등록 숫자가, 그러니까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네네. 경쟁업체가 겁나 많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블루오션이 됐어요. 아, 역으로? 네. 왜냐면 거긴 안 들어오니까. 아. 그게 뭐냐면 거기에 경쟁업체가 엄청 많은 거는 똑같은 상품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거의 유사한 상품으로 대량 등록되어 있는 페이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 아예 상세 페이지까지 똑같은 것도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검색어 대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먹고 싶어서 뭐 투명 유리볼이라는 거를 검색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상한 유리공이 나온다든지, 검색어 일치하지 않지만, 그게, 그래서, 아까 그 있잖아요. 대장 업체만 잡으면 된다고. 네. 경쟁 상품은 20만 건이 등록돼 있지만, 네. 여기서 진짜 내 경쟁 상대는 두세 개밖에 안 되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쇼핑몰도, 사실 요 사이에 이제 쇼핑몰 팁을 굳이 오랜만에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다. 오히려 거기에 쏠리면서 반대쪽에 구멍이 생겼다. 이제 그 흐름이 또 바뀌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이 2등, 3등 이 업체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격 경쟁도 이런 거예요. 내가 품목에 따라서 3,000원이라고 하면, 네. 3,000원까지 떨어뜨릴 때는 이런 걸 한번 본인 상품도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건데, 네.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면 판매량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게 1대1 비율일 때가 있고, 점점 내리다 보면 그 효율이 줄어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상품에서 3,000원이 그 맥스더라고요. 그래서 2,800원으로 줄여도 판매량 똑같고, 600원으로 줄여도 똑같고, 400원으로 줄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품 가격을 2,000원대 후반으로 측정을 하고, 경쟁업체들이 내리던 말든 상관없이 저는 그 내부의 퀄리티를 높인 데 집중했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은 이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험을 많이 해보시네요. 네, 저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적정 최저가?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판매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만 내리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거 유튜브 하면서 그런 실험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쇼핑몰만 팔 때는 그것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유튜브 하면서 하니까 지금 요즘에 유튜브 엄청 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올지, 이런 것들. 따로 여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는 먹는데 성장은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 되게 약간 공포스럽지 않아요?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합니다. 그죠? 되게 심했어요. 한 2년 정도 전에는. 저 그거 알아요. 저가 유튜브 한 이유도 사실 그것도 있거든요. 맨날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네. 맨날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단순 업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우울증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히스테릭해지고. 맞아요. 되게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네, 그래서 갑자기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맞아요. 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40살을 목표로 뒀거든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9이에요. 예. 40살까지만 하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 열심히 모아서 다른 걸 해야지. 네. 이 느낌이었는데, 한 38, 37 이 정도 될 쯤에 40살에도 못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느낌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나 영원히 이렇게 사는구나. 네. 이러려고 막 학교 다니고 그런 거 아닌데, 네. 치킨만 튀기다가 내 인생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사실 돈도 돈인데, 네. 맞아. 그게 진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외로워서 한다. 그거 정말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자영업 너무 외로워요. 그쵸. 그거를 근데 모르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전 직장 동료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할 때, 넌 좋지 않냐, 뭐 압박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진짜 외롭다.
맞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뭐가 외로워?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이성적 외로움으로 알고 있는 거야. 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 진짜 어떤 어두운 길을 혼자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누군가 같이 손잡고 그렇죠. 갔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라도 하거나. 회사에 있으면 동료도 있고 승진도 하고 네, 맞아요. 대외 관계도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내가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 동선도 굉장히 축소되고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맨날 다음날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근데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매출이 줄어들어. 그러면 진짜 미칠 것 같죠.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매출은 줄어. 그게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친구들은 누구 승진했다 그러고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들도 보이고 이럴 때 특히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주니어급이던 그런 기자들이 막 메인 앵커로 나오고 저희 선배 JTBC에서도 막 앵커로 앉고 이러더라고요. 벌써요? 네. 근데 이직해가지고 뭐 JTBC 갔다는 소식도 듣고 MBC 갔다 그러고 뭐 SBS 갔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듣고 막 TV에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박탈감이 좀 있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유튜브 한 거예요. 난 내 방송국 할 거야 이 새끼들 이러면서. 근데 들어오면서 그 느낌이 막 났어요. 그래요. 이렇게 이래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그 내 스펙을 다시 쌓아가는 중이라고 하시잖아요. 많이. 이런 느낌이구나. 네. 맞아. 이 자영업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때 시절 느낌이 나면 소름이 돋네 진짜. 나는 진짜 사장이면 되게 편할 줄 알아요. 저 그때 되게 우울했어요. 정말 우울했어요. 저도. 제가 쇼핑몰 부업으로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막 스튜디오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막 그러다가 메인이 스튜디오였던 거예요? 원래 오프라인 매장 먼저 했으니까. 근데 맨날 이제 인테리어 준비하고 뭐 다음 시즌 준비하고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산후 우울증처럼 우울증이 확 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막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맨날 와이프한테 나 떠나고 싶다고 어디론가 그냥 뭐 그런 얘기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왜 살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쇼핑몰을 한 거예요. 부업으로. 그냥 직원을 다 뽑아버리고 아예 자동화를 시키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좀 또 괜찮죠. 근데 여튼 그거를 시작한 것도 그런 우울증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면 뭔가 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회사 다니면은 보직이라도 바뀌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 거죠.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항상.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자기가 안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안 변해요. 심지어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내가 안 줬으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가끔씩 누가 줬나 보기도 해요. 아무도 안 줘서요. 지금 있어도. 아니 그게 회사는 다음날 출근하면 다시 깨끗하잖아요. 누군가 치워놓으니까. 근데 자영업은 안 그래요. 휴지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날 와도 또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날 와도 또 그 자리에 있고 뭐 잘못돼 있어가지고 오늘만 참자 다음에 고치. 옥수수가 일본 옥수수라는 논란입니다. 과연 어떤 대담한 치킨 회사가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이런 시기에 일본 옥수수를 들여와서 스프를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BBQ 치킨인데요. 참고로 명예훼손 이런 걸로 또 논란이 될까봐 BBQ라는 상호명은 말을 할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신문기사에 쫙 다 났으니까 굳이 저 혼자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상호명까지 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BBQ만 얽혀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이 BBQ에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파는 일본산 옥수수로 만든 스프가 있는데 사실 일본산 옥수수를 쓴 것 자체는 많이 아쉽긴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죄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 제품의 원산지를 삭제해버렸다는 논란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상당히 큰 중범죄죠. 여기 자료 사진을 보시면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 원산지가 한 글자가 지워져서 그냥 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 제품만 이러면 실수구나, 유통 과정에서 우연히 지워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는 쿠팡과 위메프, GS샵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BBQ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라는 신제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제품 아래 보시면 설명이랑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 이 위치에 원재료 중에 하나인 전분 가공품 원산지, 즉 쉽게 말해 옥수수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원산지를 본으로만 표기하고 있는데 본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없잖아요. 아니면 일본을 높여 부를 때 일부 사람들이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낮춰 부를 때 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설마 그렇게 부르려고 한 글자만 지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딱 봐도 왜 그랬는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한일 관계 악화 및 일본 불매운동이 절정에 이르는 이 시기에 일본산 옥수수를 썼다는 게 들켜버리면 BBQ도 불매운동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피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불매운동을 당해서 회사 자체가 쓰러지는 것보다야 차라리 벌금 내고 감옥 한번 갔다 오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근데 어쩌면 둘 다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쓰였다는 일본산 옥수수가 그 아베 총리가 사줬다는 그 미국 옥수수 360만 톤, 이 옥수수인지 아니면 그 옥수수는 일본 국민들이 먹고 일본에서도 안 먹은 남은 옥수수를 들여와서 스프를 만든 건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어느 쪽이든 먹는 거 가지고 원산지 장난을 치면 죄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확실하게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누가 적발을 해준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저런 조그만 글씨까지 다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배송받은 소비자들이 투철한 정신으로 이 전분 가공품의 원산지가 본으로 적혀있는 걸 발견한 건데요. 본이라는 글자를 보고 바로 일본산에서 일자를 지었다는 걸 눈치를 챈 것이죠. 진짜 대단하고 감사한 소비자이십니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돼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과 원재료 종류는 총 4만여 개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원산지에 일본산이라는 글자만 써있어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들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논란이 된 BBQ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를 실제 판매한 곳은 마켓지오라는 업체인데요. 이 마켓지오는 BBQ랑 가정 간편식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고 쇼핑몰에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BBQ 공식 온라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역시 원산지를 본 한 글자만 표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 짐작이 가는데요. BBQ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마켓지오한테 위임했던 거다. 우리는 몰랐으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 마켓지오 잘못이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현행법은 본사가 아닌 대리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방치한 잘못으로 관리감독 소홀로 똑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옥수수 스프를 판매하는데 옥수수의 원산지는 주 재료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이 맞다고 했고요. 당국 차원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로 끝날지 형사처벌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 역시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BBQ 측에서는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제품 설명을 작성하는데 BBQ 본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산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스프에 관한 소식, 그리고 판매자는 그 일본산 옥수수라는 걸 감추려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